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바른미래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제가 바른미래당 대표로 취임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모습으로 국민과 당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개혁적 보수와 미래형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개혁의 통합정당을 만들어 이 나라 정치개혁을 이루고 민생경제를 일으켜서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주의, 평화주의, 시장주의를 그 기틀로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 통합과 개혁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거대 양당제의 두 괴물을 물리치겠다는 것은 그 전제였습니다. 여의도를 가로막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두 마리 큰 곰과 싸우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00일 동안 공중분해의 위기에 처해 있던 바른미래당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직을 하나로 합치고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가며 당의 체계를 바로잡아 왔습니다. 분리됐던 중앙당 사무처와 정책연구원을 하나로 통합했고 당대표 직속위원회, 전국위원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인사를 통해서 당의 조직을 정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조직 과정에서 최대한 당의 계파를 가리지 않고 소속을 가리지 않은 노력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당원과 당직자의 발대식 및 워크숍을 통해 하나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커다란 보람이었습니다. 취임 초부터 민생 현장을 탐방하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직능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경제회복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마침 오늘 저 자리에 계신 직능단체 대표들께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는 저희 바른미래당에게는 가장 큰 과제로 문재인 정부에게 끊임없이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와 최저임금의 동결,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와 노동의 유연성 확대를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의 끈질긴 주장대로 정책실장과 재경부 장관은 경질되었지만 대통령의 경제 철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경제 철학으로 바꾸고 이를 위해서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수송, 소득주도 성장위원회와 같은 옥상옥 기구를 없애라고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지난번 경제수장의 경질 때는 정책실장은 이번에는 임명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었으나 들어지진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활동도 활발해서 우리 당이 김관영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이끌어냈고 윤창호법, 대학교 강사법 등을 제정을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1, 2, 3등을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다 차지했고 국정감사에서는 13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8명의 의원들이 우리 당 소속 8명의 의원들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능력과 열정으로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 당은 아직도 불안합니다. 지지율 정체와 정체성 갈등으로 여전히 많은 당원들이 불안해 있으며
주변의 끊임없는 유혹으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지지율 제고에 연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더욱 다지고 내부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이 우리에게 눈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중도개혁의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개척하고 민생경제의 새로운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파산 직전에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재건에 함께해 주신 의원, 당직자, 당원 동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의 희생과 시민혁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가 실현되었습니다.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광주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으로 독재 정치가 종식되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희생과 시민혁명을 바탕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성숙해 왔습니다. 2년 전 우리 국민은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 하고 외쳤습니다.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욱 강화되었고 국회는 여전히 무력했습니다. 두 마리의 괴물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으로 심판을 받은 자유민주당과 손잡고 짬짬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했습니다. 두 마리의 큰 곰이 여의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살아온 저 손학규는 기득권 양당의 밀실야합 그리고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부정을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선배 정치 지도자들의 길을 따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쟁취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바로잡아야 할 것은 첫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무능은 만회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무시의 독단적 국정 운영에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를 모두 장관으로 기용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가 국정의 모든 것을 시시콜콜 참여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은 수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승자독식 양당제의 폐단입니다. 이기면 100% 다 갖는 게임이고 도박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정당은 자유한국당으로 간판만 바꿔달고 선거제도까지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합니다. 거대 양당제의 방패 아래 죽은 정당이 비호를 받고 이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국가 중대사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양당제의 큰 맹점입니다.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를 거부하며 예산을 짬짬이로 통과시킨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지난 2010년 8월 15일 춘천을 떠나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습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치의 제도와 즉 합의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다당제가 현실이 된 지금 여소야대의 난국을 극복하고 국가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유럽식의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 정당 투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사표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해서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국회의석으로 대표되고 여러 정당 간의 합의를 통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초석입니다. 민생을 위해서도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자리가 30만 개나 줄고 제조업 가동률이 74%대에 머물러 있는데 여당 국회의원 어느 한 사람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정치가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있으며 내각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부에게 어떻게 공무원들이 경제를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는 지금 생산과 성장에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혁신 성장은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나라 신기술 발전에 노력해야 합니다. 수소차와 같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개발에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번 예산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노력으로 수소연료 전기차 인프라 사업 예산으로 61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는 수소차의 세계화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정부는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서 세일즈 외교를 펼쳤지만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정책을 펴는 마당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원자력 안전 문제를 기술 발전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습니까? 평화와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 운전자 역할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세계가 같이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해제를 너무 조급하게 기대해서도 안 되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모든 것을 거는 자세도 옳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는 반드시 국론 통합에 기초해야 하고 결코 남남 갈등 속에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바로 이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도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야가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고 합의를 이룬 속에 남북 대화와 국제적인 협조를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제 민주주의가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치개혁이 우리 바른미래당의 최대의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저를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첫걸음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의석을 배분해서 국회의 권능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합의제 민주제를 이룩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습을 제거하고 거대 양당의 횡포를 막아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길입니다. 이제 저는 바른미래당이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여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이루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쟁취하여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것을 약속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